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광주로 이송되면서 달빛 동맹을 통해 병상을 나누는 환자가 19명으로 늘었습니다. 다행히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마스크를 찾는 행렬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혼잡은 크게 줄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출발한 구급차가 빛고울 전남대병원에 도착합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맞이하는 환자는 5가족의 15명, 부부와 모녀 그리고 4명의 일가족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송 환자들은 모두 경미한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대구에는 입원할 병실이 없어 자가 격리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달빛 동맹을 통해 광주에서 병상을 나누게 된 대구 지역 환자는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쉬운 7석 57실 정도가 애초에 있었는데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가용 병상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마스크를 찾기 위한 행렬은 주말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약국당 할당된 마스크는 200개, 1인당 2개로 판매가 제한됐지만 어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공유되면서 혼잡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혀 없었죠. 갈 때마다 매진인데 인터넷에서 판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부제 하니까 그나마 요거나 2개나도 사죠.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더 확실하게 이제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하니까요. 휴일인 내일은 공적 마스크 보급을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약국이 문을 엽니다. 광주 지역 640여 개 약국 가운데 220여 개 약국이 휴일 지킴이 약국으로 참여해 마스크 공급을 늘릴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마스크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 약사회에서는 많은 약국에 참여를 요청드렸고 지난주보다 2배가 더 많은 221개의 휴일 지킴이 약국이. 하지만 어제와 오늘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내일은 휴일 지킴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가 제한되는 오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서 문을 닫았던 지역 상점들이 방역과 소독 작업을 마치고 재개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시민들은 쉽사리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있어서 상인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순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던 순천의 한 카페 겸 음식점. 나흘 동안 휴업을 했던 이곳은 최근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와서 문을 닫은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해서 4일 동안 문을 닫았다가. 하지만 손님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제 손님이라고는 일부러 찾아오는 지인들 뿐입니다. 사업주는 사비를 털어 구매한 한 장에 4,500원짜리 마스크까지 손님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계속 문을 닫아놓을 수는 없는 거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지금 일단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저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들 피해를 보게 있겠죠. 대한의사협회와 방역협회는 확진자가 방문한 곳이라도 방역을 하고 24시간이 지나면은 방문해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여전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갈 것 같은데. 또 찝찝한 상황이죠. 코로나19가 다 끝날 때까지는 아예 안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은 보상해주고 있지만 일반 사업장은 현행법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사업장은 자체 판단이나 보건당국의 권고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처럼 자발적으로 문을 닫을 경우 보상을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사업주들이 각자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죽겠는데요. 세차를 좀 하라고 좀 해주십시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추경에도 유급휴가비 지원만 포함돼 있어 상인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피해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을 갑을로 분할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젯밤 국회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인구 상한선을 넘는 순천시는 해룡면이 인근 선거구로 편입돼 순천 갑과
순천, 광양, 구례, 곡성 선거구로 분할됐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 지역 일부 정치권과 출마 예정자들은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천을 제외한 나머지 광주와 전남 지역 선거구는 현행처럼 유지됩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 광고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매출과 고용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가 지난해 광고비 지원을 받은 244개 기업과 제작비 지원을 받은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고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매출은 전년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작비 지원을 받은 기업은 매출이 21% 상승했고 고용도 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의 거짓 진술로 경찰서 출입이 통제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교회와 성당에 헌금함에 든 돈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20살 신모 씨가 대구에서 여자친구를 만났다고 주장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구를 방문했다는 신 씨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유치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는 해제됐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의 증기발생기 급수장치에서 누설 현상이 발견돼 한빛원전이 출력을 낮추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은 어제 오후 1호기의 저압 급수 가열기에서 액체가 새는 현상이 나타나 원인 파악과 정비를 위해 원자로 출력을 79%까지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저압 급수 가열기는 증기 발생기로 공급하는 물의 온도를 높이는 일종의 보일러 같은 장치로 한빛원전 측은 방사능 유출 등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각각 국내 미식 여행지 1위와 2위로 선정됐습니다. 여행 전문 조사 기관인 컨슈머 인사이트가 지난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